완전 식품이라고 배웠던 우유에 대해 요즘은 다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게까지 몸에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우유가 맞지 않는 경우가 어떨 때인지, 그럴 때 대체하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는 누구에게나 좋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거나 오히려 먹으면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시아 인구의 약 70에서 90%는 성인이 되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경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를 먹고 나서 복통 설사가 생기거나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진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우유가 소화기를 자극해서 복부의 통증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우유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씹듯이 천천히 마시거나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트나 치즈처럼 유당이 낮은 제품을 먹는 것도 방법이고, 두유나 아몬드 밀크, 코코넛 밀크 같은 식물성 우유를 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성 우유들은 유당이 전혀 없으니까요. 혹시 우유를 마시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이 세포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종양을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암이 전립선 암입니다. 우유로 인한 과도한 칼슘 섭취가 전립선암을 증가시키고, 특히 고지방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우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은 유전, 나이, 흡연 같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결정되니까요. 우유는 그중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가족력 등으로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우유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언급되는 암이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정도인데 이건 근거가 낮거나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우유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평소에는 우유 안 드셨던 분들도 중년이 되면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유가 칼슘 공급원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우유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확합니다. 골밀도를 채우는 20대 초반까지 우유를 먹게 되면 골질량이 높아져서 노년기에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반면에 성인기 이후 우유 섭취가 골절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나온 근거로는 성장기에 우유를 잘 챙겨 먹는 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우유 섭취가 많았던 여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더 낮게 나오는 연구 결과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우유는 거의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업형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 투여에 관한 이슈가 항상 따라붙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몸에 들어갔을 때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게 신경 쓰인다면 유기농 우유나 무항생제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 속 지방 성분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유 속 포화지방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유발된다는 그 연관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인과관계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이럴 때는 보완이 되실 겁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이나 유청 단백질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카제인은 위장에서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두드러기, 천식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우유의 영양을 대체할 음식들은 의외로 많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유가 나랑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를 마신 후에 속이 편하고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불편함이 없다면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유는 균형 있는 장내 컨디션을 만들어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인 건 확실하니까요. 완전 식품으로 알려진 우유,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 본인에게 잘 맞게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올리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우유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 우유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